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한성민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차가웠던 차세리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애들 결혼 허락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아, 이제 제 친딸처럼 대하겠습니다. 차세리는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차세리마저 양선출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소원이 현빈과 주아의 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은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원수처럼 얽혀있던 두 집안은 과연 이 모든 시련을 넘어 마침내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늘 먼 곳이 아니라 가장 아픈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죽음 앞에 선 양선출을 살린 기적 같은 반전. 두 집안에 찾아올 뜻밖의 격경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차세리가 다녀간 그날 공기철의 집안은 오래도록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아직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주아와 양현빈의 결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던 차세리였습니다. 그런 차세리가 갑자기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공정한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한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밥은 먹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성미의 얼굴이 워낙 심각하자 공정한 역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한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차세리 씨가 다녀갔어요. 공정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대? 다짜고짜 와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애들 결혼 허락해달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주아를 친딸처럼 대하겠다고요. 공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 한국대병원 로비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공정한은 양동익과 함께 병원 위문 공연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로비에 앉아있던 양선출. 전국 일주를 간 줄만 알았던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동익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공정한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양선출이 가족에게조차 숨긴 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요. 공정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한성미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알고 있었어요? 공정한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낮에서야 알았어. 뭘요? 양선출 어르신 많이 아프시대. 한국 대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어. 가족들한테 전국 일주 간다고 하고 혼자 병원에 계셨던 거야. 한성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거실 안쪽에 있던 공기철과 나선에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무거웠습니다. 한성민은 그 표정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공기철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선의 역시 미안한 얼굴로 한성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성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또 저만 몰랐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공정한이 다가가 한성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 빼놓으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오늘 낮에서야 알았어. 동익이도 그 자리에서 알았고 많이 충격받았을 거야. 한성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세리가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왜 그렇게까지 애원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양선출의 병,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손자의 결혼. 그 모든 사정이 차세리를 한순간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성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였군요. 그래서 차세리 씨가 그렇게까지. 나선애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큰일 앞에 서면 변하기도 하는 법이야. 세리 씨도 많이 놀랐겠지. 한성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양동숙이 떠올랐습니다. 동숙은 지금 아이를 갖기 위해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럼 이 사실, 동숙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출이가 자식들이 아는 거 아주 질색일 텐데.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순 없지. 하지만 동숙이도 딸이잖아요. 나중에 알면 더 상처받지 않을까요? 공정한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동익이도 오늘 알았어. 아마 양가에서 곧 정리해서 말할 거야.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말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 한성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동숙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지만 공기철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숙에게 필요한 것은 충격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그때 공주아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공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차세리의 사과, 양선출의 투병, 양현빈의 마음. 이 모든 일이 결국 공주아의 결혼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성민은 조용히 공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아야, 상견례 날짜 잡자. 공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한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너희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어. 이제 부모들이 길을 막을 이유는 없지. 공주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엄마 마음 돌리신 거야? 용서받아준 거지, 엄마? 나선애는 조용히 공주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주아 마음고생 많았다. 그 순간 공주아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양현빈을 사랑하면서도 두 집안의 악연과 어른들의 반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정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빈이한테도 연락하자. 양가가 모여서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양선출의 병은 모두를 무너뜨리는 불행처럼 보였지만 그 병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고집과 미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견례였습니다. 과연 양현빈과 공주아는 무사히 상견례를 마칠 수 있을까요? 한편 한국대병원 로비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한 뒤 양동익은 쉽게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국 일주를 간다던 아버지였습니다. 늘 큰 소리치고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양선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병원복을 입고 로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목, 그리고 환자 팔찌. 그 모든 것을 본 순간 양동익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동익은 병원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희가 양 박사님 꼭 이겨내실 거야. 양동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를 악물고 있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한아, 나 안 되겠어. 공정한이 바라보았습니다. 양동익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원 내가 꼭 이뤄드릴 거야. 동희가 잘 생각했어? 아버지는 저렇게 아픈데도 온정시장을 걱정하셨어. 자기 몸보다 시장 사람들 걱정부터 하셨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 진짜 아들 자격 없는 거잖아. 양동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한아, 나 좀 도와줘라. 공정한은 잠시 양동익을 바라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야, 걱정 마. 양동익, 내가 무한 서포터즈 해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그 말에 양동익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나 이래봬도 상임회장이야. 내가 온정시장 사람들 마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 공정한은 일부러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치 홍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시장 사람들은 거창한 말 안 믿어. 누가 자기 편인지, 누가 진짜 자기들 얘기를 들어주는지 그걸 보는 거야.
양동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늘 공약을 앞세우려 했습니다. 온정시 발전, 지역경제, 공공사업, 랜드마크 반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화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불편도 그냥 넘기지 않았고 누군가 아프면 먼저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양동익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온정시장을 지킨다는 말은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양동익은 공정한의 조언대로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양복 차림의 딱딱한 후보가 아니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다녀도 지지율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돌려도 시장 보호 공약을 외쳐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진아 조무사였습니다. 오진아는 한의원 창가에 서서 시장 골목을 바라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좋은 일도 사람들이 알아야 좋은 일이지. 공대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아 씨, 무슨 말이에요? 오진아는 팔짱을 끼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심은요? 직접 말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남이 말해줘야 움직여요. 남이 말해준다? 그렇죠. 양동익 후보가 저 진심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시장 사람들이 그 사람 진심이더라 한 번 말하는 게 훨씬 세다니까요. 공대한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진아 씨. 지금 뭔가 작전 있는 거죠? 오진아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아주 좋은 묘수. 그날부터 오진아는 시장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말이 빠르고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는 그녀였습니다. 괜히 큰 소리를 치거나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만 골라 흘렸습니다. 먼저 떡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아까 보셨어요? 양동익 후보가 생선가게 물통 나르는 거요. 떡집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거철이니까 그러는 거지. 오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였으면 사진부터 찍었겠죠. 근데 제가 봤는데 사진 찍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가던데요? 떡집 사장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 오진아는 이번엔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양 후보가 어제 상인의 민원장 다 읽어봤대요. 밤새 줄 쳐가면서요. 공정한 원장님이 그러는데 말로만 시장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진짜 조례까지 알아보고 있다던데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봐? 오진아는 절대 한꺼번에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마디씩 가볍게 흘렸습니다. 양동익 후보, 예전엔 몰랐는데 생각보다 속 깊더라고요. 공정한 원장님이 옆에서 밀어주는 이유가 있나 봐요. 시장 사람들 자리 뺏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양동익이 다시 시장 골목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전과 달리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양 후보 오늘도 나왔어요. 그 공약 자료 좀 줘봐요. 우리 가게 사람들도 보게. 랜드마크 개발 막는다는 거 말만 하면 안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양동익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등을 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의 냉소가 조금 줄고 기대가 아주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옆에서 슬쩍 웃었습니다. 봤지?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진아는 뿌듯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그 작은 바람은 곧 온정시장 골목을 따라 번졌습니다. 양동익의 지지율이 단숨에 치솟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0.3%의 이름이 이제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양선출의 소원, 친구의 응원, 오진아가 만들어낸 좋은 소문,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온정시장 사람들의 마음. 불가능해 보였던 0.3%의 벽에 드디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조금씩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한편 상견례를 하루 앞둔 밤, 공주아와 양현비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두 집안이 마주 앉는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아야, 우리 이제 정말 결혼하는 거야? 공주아는 그런 양현빈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겁나? 아니,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잖아. 양현빈의 말에 공주아도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겹사돈이라는 이유로 반대도 받았고, 양선출의 고집 앞에서 몇 번이나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 집안 모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이불을 살짝 끌어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현빈 씨, 내일 상견례에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하자. 뭐? 우리 이제 계획 말이야. 양현빈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졌습니다. 그 얘기 꼭 해야 해. 해야지. 결혼한다고 바로 아이부터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우리 삶이 있고, 일도 있고, 서로 맞춰가야 할 시간이 필요해. 양현빈은 공주아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언젠가 자신들을 닮은 아이를 품에 안는 상상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말이 맞아. 우리 먼저 잘 살아보자. 아이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지. 공주아는 그런 양현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역시 내 편이네. 양현빈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내 편 하기로 했잖아. 그 말에 공주아는 괜히 쑥스러운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용한 밤 공기가 내려앉고 있었고, 내일이면 두 사람의 인생은 또 한 번 큰 문턱을 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이 계획이 없다고, 자신들의 삶이 먼저라고 다짐했던 바로 그 밤. 운명은 이미 두 사람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의 몸 안에 아주 작은 생명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두 사람의 계획을 흔들어 놓을 뜻밖의 선물이자 죽음 앞에 선 양선출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줄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계획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그래서 더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정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양선출 원장이 투병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혼자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특히 양동숙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동숙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기 위해 몸도 마음도 조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공정아는 결국 동생 공대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공대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아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한아, 놀라지 말고 들어. 그 한마디에 공대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공정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양선출 어르신이 많이 아프셔. 공대한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투병 중이셔. 가족들 모르게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셨어. 재수 씨가 알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일단 너한테만 조용히 말하는 거야. 공대한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척해. 당장 재수 씨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야. 너라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동숙 씨가 흔들릴 때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공대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선출은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고집세고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장인이 혼자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대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형.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알아서 조심할게. 전화를 끄는 공대하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양동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공대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양동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당황해? 공대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을 눈앞에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숨겨야 할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숙의 얼굴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대하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얼굴이 아닌데? 공대하는 일부러 더 밝게 말했습니다. 돌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양동숙은 의아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그냥. 요즘 당신도 마음 많이 썼잖아.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자.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조용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동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드디어 현빈이도 상견례하잖아. 생각해보면 신기해. 겹사돈이라서 처음엔 다들 걱정했는데 이제는 뭔가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공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30년 동안 악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가네. 동숙은 행복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걱정하고 이해하고 또 가족이 되어가는 거. 공대하는 그런 동숙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상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공대하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내가 먼저 준비할게. 그는 동숙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산이라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던 그 기다림이 이미 아주 조용히 기적이 되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양선출의 병으로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던 바로 그 밤. 동숙의 몸 안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새 생명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의 시작이 찾아오고 슬픔이 깊어지는 밤에 희망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알지 못한 채 동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두 사람에게 찾아올 가장 큰 선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양선출은 힘겨운 항암 치료를 하나씩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열이 오르고 입맛은 사라지고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 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빈이 결혼식은 보고 가야지. 그 한마디가 양선출을 버티게 했습니다. 손자 양현빈이 공주아와 함께 서는 모습을, 두 집안이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모습을 그는 반드시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던 양동익은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식 과정이 쉽지 않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양동익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지켜야죠. 그렇게 양동익은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채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동익은 그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무섭고 완고하기만 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작고 약해져 버린 아버지.
양동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살려드릴게요. 양선출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골수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아들 양동익이라는 사실을요. 동익이는 요즘 왜 안 보이냐? 양선출이 묻자 가족들은 애써 둘러댔습니다. 선거 때문에 바쁘시대요. 그래. 그놈 선거 꼭 이겨야지. 온정시장 지켜야지. 양선출은 그 말만 믿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진아 조무사였습니다. 오진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지.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 그날부터 온정시장에는 조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 후보가 아버지 살리려고 골수 이식했다더라. 자기 몸도 성치 않은데 선거까지 뛰면서 아버지 살리겠다고 했대. 시의원 보시는 게 꿈이라대. 우리가 소원 이뤄드립시다.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 정도 효심이면 믿어볼 만하지. 온정씨를 양동익에게 맡겨봅시다. 그렇게 바람은 순식간에 불어왔습니다. 처음 0.3%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놀라운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거 당일, 양동익의 이름 옆에 압도적인 득표율이 찍히는 순간 온정시장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됐다. 양동익이 됐다. 온정시장 살았다. 양동익은 당선 소식을 듣고도 가장 먼저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양선출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됐습니다. 양선출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뭐? 저 시의원 됐습니다. 아버지 소원 제가 이뤘습니다. 그 순간 양선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양동익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양선출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주아가 임신했다는 소식, 그리고 딸 양동숙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선출은 처음에는 믿지 못한 듯 멍하니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주아도 동숙이도? 가족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양선출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죽을 수야 없지.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의 결혼식, 딸과 손주며느리에게 찾아온 새 생명, 아들의 당선, 그리고 가족들의 용서와 화해. 양선출에게는 더 이상 병마 앞에 무너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양선출의 회복은 놀라울 만큼 빨라졌습니다. 의료진도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치료에 힘도 있었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을 진짜로 일으킨 것은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효심, 두 집안의 화해, 그리고 새 생명이 가져온 희망. 양선출은 병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그는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의 결혼식장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던 양선출에게 기적은 그렇게 한꺼번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온정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장사 소리도 들렸고 양지바른 한의원 앞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나선애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탁 주변에는 어느새 손자 손녀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그릇을 들고 뛰어오자 양선출은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놈들아,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체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양선출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병상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공기철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선출이 자네가 이렇게 손주들한테 둘러싸여 밥 먹는 날이 올 줄 알았나? 양선출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 내가 원래 오래 살 팔자였어. 그러자 나선애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오래 살 팔자라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 놀라게 했어요?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비는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양동숙과 공대한 역시 서로의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때 겹사돈이라며 걱정했던 말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집안은 이미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시의원 배지를 달고도 여전히 시장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양선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죠? 양선출은 아이들이 떠드는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 한때는 서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식탁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정말 다 이뤘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돌아온 가족들이 마침내 같은 자리에 도착했다는 따뜻한 감동이었습니다. 곧 아이 하나가 양선출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옛날 얘기 해주세요. 양선출은 아이를 꼭 안고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주 긴 얘기 하나 해주마. 원수였던 두 집안이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었는지 말이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30년의 악연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웃음과 용서 그리고 새 생명이 남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픈 시간을 지나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의 품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